앵커 브리핑인데요. 일단 키움증권에서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18조 원 정도 나타날 거라고 하면서 내년 영업이익이 100조 원 터치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냈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 18조 원을 전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메모리 가격 급상승에 대한 전망들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PC, 모바일, 서버, 디램 가격이 될 것 같고 디램 반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낸드까지 그 훈풍이 이어지는 흐름들 지속적으로 증권사의 주요 테마 그리고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찍는다는데 그 원인은 뭘까라고 봤더니 HBM4 점유율 쪽에서 좀 성과가 있으려나라는 기대감 요소 있는 상황이고요. 범용 드램 가격도 1년 사이 56%, 낸드 가격도 회복이 되고 파운드리, 고객사, 물량 이런 부분도 커지면서 수율이 또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실적의 날개를 달아줄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좀 받쳐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여전히 경쟁사 대비해서 저렴한 그런 흐름도 이어지고 있고 사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앞서서 내년 전망치 100조 원 넘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수치 보니까 116조 정도 바라봤는데 그리고 나서 국내 증권사들도 이어서 100조 원 넘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동시에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기존에 15만 원이었거든요. 17만 원으로 올렸네요. 4분기 영업이익 보니까 키움증권이 한 18조 원 예상했는데 조금 더 높여서 20조 원 이상 웃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고 원래 시장 전망치는 한 15조 원대 안팎이었는데 그를 훨씬 웃돌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네요. AI 추론이 확산이 되면서 고용량 서버 디램 그리고 기업용 저장 장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파른 가격 상승까지 더해주다 보니까 이익 전망치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목표 주가 77만 원이었는데요. 8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내년 상반기 글로벌리 메모리 시장에서 중요한 거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대요. 이렇게 따지면 공급자 우위 그런 시장 점유율 여전히 견고할 것 같고 내년 디램 같은 경우에도 평균 판매 가격이 53%, 낸드도 43%, 국내와 또 해외 증권사를 비교해보려고 글씨는 많지만 그래도 한 판에 좀 적어놨으니까 비교 분석해보시는 그런 재미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요 고객사가 내년도 아니고 그 다음 년도 아니고 28년 물량에 대해서 구매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하니까 계속 판매, 호조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고 이게 지금 동티가 나고 있다. 동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오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두 축이 잡아지고 있고 오늘 국회에서는 중요한 논의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STO 관련주도 들썩이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 소위 STO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제 STO 시장이 개화가 임박했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이게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이제 논의할 거고요.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만약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연내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법안 소위 열리고 한 11시 정도 예정돼 있는데 정무위,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IT센 글로벌 우리 기술 투자들이 들썩이는 이유가 바로 STO 시장 개화 임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감정이 더 안 좋아지면서 우리로서는 가장 강력한 수혜를 어디에서 받아갈 것인가 계산도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CLSA에서 코스맥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주이고요. 목표 주가 30만 원이고요. 중국 로컬 브랜드 성장에 따른 최대 수혜를 코스맥스가 가져갈 수 있는데 중국 로컬 제품 생산 대부분 ODM,
근데 한국 ODM이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잘 갖다 주는 거,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안티 일본이 강해질수록 소비가 전환될 텐데 우리한테 떡고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점이고, 아무래 보시피 여기 목표 주가를 적어놨는데 코스맥스 대비해서는 기대감은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범용 이런 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럭셔리 스킨케어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역시 화장품 중에서 ODM 관련주 만들어주는 거, 중국 로컬 브랜드의 그 먹을거리까지 다 취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코스맥스가 탑픽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화장품이 강한데 면세점 카지노 이런 부분은 약간 수혜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저 여길 보면은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이런 부분 좀 회복이 되더라도 면세 매출이 40% 미만인데 2019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비 여력도 약화되고 패턴도 좀 달라지는 양상들, 그리고 카지노 대체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보여지는 건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객 유입이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 거에서 한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핵심 고객층은 카지노 고객층은 아니다라는 데에서 좀 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감정 격화가 심해질수록 그 관련주는 화장품인데 ODM, 코스맥스가 유리하다라는 서술,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CTA 펀드 폭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지난주 우리 시장 급락의 하나의 원인이었고 이번 주 역시 매도 물량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CTA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기계적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따라서 지수 추종 매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일정의 잣대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대량 매도를 치거나 뭐 매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추세가 하락일 때 어떤 선을 더 넘으면 대량 매도가 더 커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도 CTA 펀드가 뭔지는 말씀드렸으니까 매물 출회 여부를 주목하세요라는 시장 전문가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급락에 따라서 시장이 급락했다라는 스토리텔링도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비트코인 급락에 따른 시장의 급락이 뭐냐면 지금 MSCI 지출, MSCI 퇴출 공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업 중에 왜 비트코인 많이 보유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추종하는 그런 주가 지수에서 빼버릴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기업을 중심으로 대거 매도가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뭐 빠지고 전반적으로 매물대가 좀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한 레버리지 투자자, 빚을 갖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증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현금화할 수 있는 그 기술주를 매도를 했던 그러한 현상이 지난주에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MSCI 지수에서 퇴출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은 언급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떨어졌고 어쨌든 거기에 레버리지 투자한 투자자들이 증거금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그를 또 그동안 차익 실현 그런 현금화할 수 있는 기술주를 팔아버리니까 기술주 매도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한 이런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투기 심리의 하나의 잣대 그리고 위험 자산의 바로미터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은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차트가 정말 일치하는 비슷한 모양으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이번 주에 이걸 더 신경 써야 하냐면 이 CTA 펀드가요. S&P 500에 450달러 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이게 지수가 더 하락했을 때 기계적으로 매물 폭탄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고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 80억 달러 매도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한 11조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번 주 S&P 500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물론 방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S&P 500 지수가 6,452포인트를 이탈했을 때 매도가 급증할 수 있다. 알고리즘 매매 그리고 추종 매매, 기계 매매, CTA 펀드에서 매물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안전벨트를 좀 매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주 시장 급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하나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라는 점 꼭 반드시 상기하면서 시장 움직임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얼마 안 된 얘기긴 하지만 AI만 붙었다고 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테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만 보더라도 하이퍼스케일러 일부 기업들은 견조했는데 작은 사이즈, 중소형 AI 인프라 관련주는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꽤 높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빚 부담도 있고요. 앞으로 성장해야 되면 투자할 것도 있고요. 그런 흐름에서 현금 흐름이 견조한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생겼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난주 보면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메타를 봐도 그 현상을 읽을 수 있는데 일단 구글은 정말 왕관의 위치를 잘 점유하고 있는 게 제미나이 3.0 공개를 하면서 킬러 앱이다. 상당 부분 수익화 창출에 효자 녹화를 톡톡히 할 것이다라는 걸 인정받은 듯 했습니다. 주가 괜찮았고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나 그리고 설비 투자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약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에 대한 부담이 그래도 적기 때문에 다른 대비 때문에 주가는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좋았지만 일정 부분 주가에 그게 악영향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었고요. 이렇게 살아남은 구글을 보면은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리는 힌트를 좀 얻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는 기업 실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최근 하드웨어 기업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 때문에 또 주가가 급락한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마진 압박, 원자재 가격 쉽게 얘기해서 그런 흐름으로 마진 압박이 되면 다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선순환 구조가 깨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대리 대표적으로 그랬고요. 마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금이 있고 투자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인지하게 됐다. 다 같은 AI라고 오르지 않는다라는 걸 주시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백악관에서 이제 주정부 AI 규제법 무력화 조치를 보류했대. 딱 들어도 규제를 좀 풀어줄 법했는데 이것을 보류하기로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올라가고 AI 모델 출시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리스크 요인까지 있으니까 첫 번째는 잘 알고 투자해야 되고 리스크는 피해가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싸다 하면서 뭘 살까 이런 리포트를 좀 내놨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우리 증시는 꺾였고요. 이거를 변동성 측면과 리스크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V-코스피가 급등했습니다. 변동성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15년간 단 4번만 더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과거 기록을 봤을 때 변동성이 컸던 국면 이후에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사이까지 수익률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ERB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스크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둘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 리스크 지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그리고 V, 변동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고변동성 국면 이후 3개월에서 6개월 수익률은 대체로 긍정적이라서 지금 한국 시장은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또 하나 그 반등에 대한 모멘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은 11월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였는데 그게 미국조, 이육조, 반도체, 자동차에서 나타났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코스피 12개월 EPS 같은 경우에도 0.4 정도 퍼센트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3분기 실적 괜찮았는데요. 54%가 실적 서프라이즈였고 유틸리티, 금융, IT가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주가 수익 비율 약 9배 정도로 글로벌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틸리티, 자동차, 금융이 밸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구조적으로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발상의 투자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를 쭉 보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SK증권의 연간, 그러니까 내년 전망 리포트였습니다. 굉장히 맥백 페이지였는데 일단 오늘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것만 좀 말씀드리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 기회가 되면 또 그 알짜만 뽑아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내년 연간 전망의 반도체 탑픽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라고 얘기를 했고 메모리 슈퍼사이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AI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제품군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결해서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 빠지면 싹쓸이 할 수 있는 LFP 양극재 쪽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KB증권 리포트였고요. 일단 삼성 SDI와 LNF를 탑픽으로 제시를 했는데 삼성 SDI부터 좀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는 40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삼성 SDI 주목하는 이유가 포트폴리오가 ESS 쪽으로 가파르게 변해서라고 얘기를 했고 북미 ESS 시장이 급성장하면 수혜 강도가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공장, 합작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수요 이런 부분이 지금 믿을 만한 게 좀 크지 않다 보니까 ESS 쪽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내년 말에 배터리 생산 능력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 도출된다라는 부분. 세액 공제 효과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형 수요 받쳐주고 가동률 상승하고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삼성 SDI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유의미한 실적 개선에 관련 기업이 탑픽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ESS로 메워질 파워 이런 부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F는 목표 주가가 19만 원인데 북미 배터리 밸류 체인에 있어서 중국 빠지면 가장 강력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ESS용으로 중국 아닌 LFP 양극재 관련해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LNF 이외에는 없다. 전무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ESS 시장에 독점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의 기업이라면 LNF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 주가가 한 5만 원 후반대인가요? 근데 이제 목표 주가가 10만 원짜리가 등장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KB증권이었고요. 투자 의견 매수고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서구권 같은 경우에도 40년 만에 신규 원전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지금 원전은 전력난 때문에 빠르고 많이 건설하는 거 원하죠. 그런데 취약한 고리는 시공입니다. 시공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이 내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듯 했고요. 수주 잔고는 2조 안 됐는데 내년에는 39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강력한 모멘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1분기 미국
팰리세이드 SMR 착공 2, 3분기 퍼미 2기에서 4기 원전 건설이 예정이 돼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불가리아 신규 원전 2기 착공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주가 받쳐주면서 내년 원전 건설에 대한 그런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주 있고요. 그리고 원전 착공 능력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원전주를 재평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10만 원 오늘 아침에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살펴보십시오.